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개파락에 2%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이게 글로벌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뭐 문제가 있거나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빠졌어요. 네, 그래서 과연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나스닥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가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건 물론 우리에게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에서의 바닥 구간은 뭐다? 이미 삼성전자는 나왔다. 이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하락이 저는 오늘 하루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게 상당히 또 단기적으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과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를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면요. 어제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뉴욕 시장에서 MSCI 한국 iShares ETF가 3%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9%가 빠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 딥시크의 그 딥시크 충격에 따른 조정이 한 번 있었고 최근에는 고점을 찍고 나서 실적 발표와 함께 또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다 보면 뭐 우리가 볼 것도 없죠. 나스닥이 2.8%가 빠졌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가 우려스럽게 봐야 하는 게 과연 2024년도 8월에 있었던 이 급락처럼 여기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이 자리까지 이탈이 돼서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S&P 500도 그렇고 반도체는 여러분들 이 최근에 이 박스권에 대한 하단 이탈까지 발생을 했죠. 6% 가까이 하락이 되었어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 나스닥이 정말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8%가 빠지고 나스닥이 3% 가까이 정말 대폭락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 선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오히려 나스닥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봤자 삼성전자 하락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삼전을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로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정말 절호의 찬스고 기회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환율도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환율을 보면 환율이 1,450원까지 또다시 치솟고 있죠.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악영향을 주고 경제가 패닉이 되고 그리고 증시가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바라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1,500원 한 번만 뚫어줘라. 제가 뭐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1,500원을 한 번만 뚫어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 이걸 좀 볼게요. 좀 크게 해서 볼게요. 환율이 이렇게 우리가 2008년도 경제 위기 때 1,50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IMF 1998년도에 1,800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런데 사실 뭐 이때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 아마도
1,500원까지 올라오다 보면 이거 경제 위기 다시 한번 재현된다 막 이러면서 공포 심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패닉셀이 또 엄청나게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을 또 많이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삼성전자 내가 주식을 샀다고 해서 삼전에 대한 공부만 한다, 삼전에 대한 기사만 읽는다, 삼전에 대한 재료만 내가 알고 있는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환율, 나스닥,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섹터의 공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자료나 정리해 놓은 반도체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뭐 어제까지 이 수급들을 좀 볼 때, 그래도 기관계에서 좀 준수하게 삼성전자를 좀 잡고, 뭐 요즘은 최근에 그랬죠. 최근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외인들의 시원시원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선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비추어 볼 때, 현재 코스피가 다시 한번 2%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 하락이, 물론, 정말 충격적인 하락이지만, 나스닥장에 비해선 잘 버티고 있는 게,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가 조금만 반등이 오더라도, 그때부터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이 타점 관련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상승에 대한 다섯 파동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현재 이런 식으로 A, B, C 조정이 나오면서 이 기울기의 하락폭이 이제 멈추고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 과연 이 박스권을 언제 뚫어줄 것인가, 그리고 하방 이탈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인가, 여기를 뚫어주면 주가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또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타점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조정이 나오는 것도 내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주가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는 저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장 이 하락이 심화되어 가다 보니 저도 매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그렇게 길게 찍진 않을 거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타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방에서 오늘 장 중에 또 장 마감 후에 이런 실시간 대응들, 또 단타 타점들, 앞으로의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문자로, 네,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한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이제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중국, 그리고 캐나다 관세 정책을 기존에 내가 원래 하려던 대로 기존의 흐름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소비자 심리, 소비자 그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들을 펼치다 보면 현재 그렇게 좋지 않은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제에 대한 위기는 침체가 더 심화되어 갈 수 있다. 이런 불안 심리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대로 그만 계속 냅둘 수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던 타점들까지도 일단은 하락이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상당히 좋아하시는 건데, 이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의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갈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저점부터 고점까지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빠르게 보는 결과를 이미 만들어냈고 제가 어떻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젠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